안녕하십니까. 흥부TV의 바보인 친구 유중희입니다. 저는 당신도 바보구먼이라는 자서전과 뒤집고 즐기는 삶이라는 인문교양서를 발간한 저자입니다. 제가 저희 저서를 시작하면서 밝히는 것은 초보 작가들이 초판을 완판하는 벽을 넘어야 자기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이랍니다. 또한 저는 크리에이터인 유튜버 활동가이고 블로그, 카페, 밴드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국문법의 부정문과 부호에 대해서 정리하여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화면 하단에 좋아요와 붉은색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 유튜브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부정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정문은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에 사용되는 부정문이 있고 명령문, 청유문에 사용되는 부정문이 있습니다. 이 앞에 그 평서문 등에 사용되는 부정문은 안이라는 단어와 못이라는 이 두 단어로 인해서 부정문이 되고 명령문, 청유문에서는 말라, 말자 이런 단어로서 부정문이 됩니다. 평서문에서 짧은 부정은 않다, 못하다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긴 부정으로는 뭐뭐지 않다, 뭐뭐하지 아니하다 또는 뭐뭐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간이 아직 안 됐다. 부정문이죠. 이것은 짧은 부정입니다. 긴 부정으로 할 때는 시간이 아직 되지 아니하다 라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안 할 거야 이런 문장 있죠. 이거 짧은 부정입니다. 긴 부정으로 하면은 하지 아니할 거야 이렇게 써도 됩니다. 안 먹고 안 마신다 이런 부정도 있죠. 부정이 두 번 들어갔네요. 앞에도 부정 뒤에도 부정. 이럴 때는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한다. 긴 부정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못이라는 예를 들어볼까요? 바빠서 사람을 못 만났다. 이거는 바빠서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긴 부정으로 쓸 수 있죠. 내가 장관이 못 뛰었다. 이건 짧은 부정. 내가 장관이 뛰지 못했다. 이건 긴 부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안 되다, 안 하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게 띄어 쓰는 거에 따라서 상당히 의미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 여기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안 띄고 되다 라는 말은 쓰이는 단어입니다. 안 띄고 하다도 이것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안 하고 안 띄고 하다 이러한 우리 문장은 없습니다. 이것은 의지어이기 때문에 적당히 안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국문법에서 조금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못 붙이고 되다, 못 붙이고 하다, 못 떼고 하다 이런 경우에는 전부 쓰이는 문장입니다. 특수한 의미로 쓰이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 되다는 안이라는 부사와 되다라는 동사가 이게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두 단어가 합성어로 될 때는 의미가 변합니다. 이거는 불쌍하다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못하다는 잘하다의 반대 의미입니다. 사람이 훌륭하게 되지 못하다. 이것은 완전히 훌륭한 사람이 안 된 겁니다. 그러나 자식이 안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다. 이러한 단어는 이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전혀
자식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아니죠.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부족하고 불쌍하고 이런 의미를 나타내게 됩니다. 섭섭하거나 가엾어 마음이 좋지 않다. 이건 뭐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러나 어린 나이에 고생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안 됐다. 이것은 불쌍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심이나 병 때문에 얼굴이 많이 상하다 이런 개념에서 쓰이는 감기에 걸렸다더니 얼굴이 많이 안 됐구나. 이것도 가엾다, 불쌍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완전 부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일, 현상, 물건 등이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 이것은 완전 부정이고요. 올해는 과일 농사가 안 돼 걱정이다. 아예 안 된 게 아닙니다. 좀 제대로 풍작이 안 됐다는 의미를 이렇게 아쉬워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안과 안에 니은만 있는 경우와 안에 니은 히읗이 있는 경우에 이 차이점이 좀 잘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이 안에 니은만 있는 것은 부사로서 아니의 준말입니다. 그러나 안, 니은, 히읗이 있는 것은 보조용언으로 아니, 하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요 안과 니은과 니은, 히읗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하나는 부사고 하나는 이제 끝에 나오는 보조용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되다, 안 되다, 요거와 잘 떼고 되다, 안 떼고 되다와 잘 붙이고 되다와 안 붙이고 되다의 차이점을 잠깐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위에 떼고 하는 것은 전부, 제일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first나 내지는 all, 그렇지 않으면 부정개념으로서 nothing 개념이고, 붙였을 때는 합성어로 무난하고 순조로운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잘한다 와 그 잘 붙이고 한다와 잘 띄고 한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붙여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많습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할 때는 그냥 붙여서 쓰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차이점을 좀 보겠습니다. 수영 선수처럼 수영을 잘 한다. 띄었죠? 띄었다는 것은 이것은 퍼스트 개념입니다. 아주 능숙한 개념입니다. 앞에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앞에 수영 선수죠. 이 선수기 때문에 당연히 아주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띄어서 쓰는 겁니다. 근데 밑에 영수는 날마다 수영을 잘 한다. 이 이야기는 영수는 그냥 운동 삼아 하는 겁니다. 그냥 평소에 평범하게 하는 겁니다. 무난하게 순조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붙여서 써야만 합니다. 하나만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행사 준비를 제일 잘 하지. 여기에 잘과 띄었을 것은 뭘 보면 아느냐. 앞에 제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퍼스트 개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띄었습니다. 그러나 행사를 붙여서 잘하고 있지. 이런 경우 있죠. 이거는 뭐 가장 잘한다기보다는 행사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지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붙일 때와 뛸 때 이러한 차이점을 아시고 쓰시면은 문장이 훨씬 더 고급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이번 일이 못된 게 남의 탓이겠어? 못된 심보를 고친다. 그 다음에 정해진 수준이나 정도에 뒤지지 않다.
비록 학력은 고졸이지만 실력은 대졸 못지 아니하다. 이러한 부정문의 사례를 많이 보시면서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부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부호가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제대로 잘 알고 쓰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프랑카드 많이 보이죠? 그리고 제목이나 표를 쓸 때는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장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프랑카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날짜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20년 12월 12일이다. 금요일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온점, 이 마침표처럼 동그라미 하나 찍는 걸 이제 우리 온점이라고 그러죠. 이때는 온점으로서 표현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연과 월에는 찍는데 요일 앞에 안 찍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일 앞에도 찍어주는 것이 맞는 표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말을 설명할 때 오늘은 2020년 12월 27일 일요일이다. 이렇게 쓸 때 오늘 다음에 이 쌍점이 있습니다. 이 쌍점에 오늘과 쌍점 사이에는 붙이고 쌍점과 2020년 사이에는 띄어서 써야 합니다. 이 부분을 많이 사람들 틀리는데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과 쌍점 사이에는 붙이고 쌍점과 2020년 사이에는 띄었습니다. 그리고 연월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온점으로 찍게 되죠.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10시 30분이다. 이때는 쌍점을 가운데 두고 반드시 붙여서 써야 됩니다. 어느 부분도 띄어서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를 들어서 운동 경기를 한다든지 무엇을 할 때 일본과 한국, 일본 대 한국 대 일본 이렇게 쓸 때 중간에 쌍점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대라고 쓸 때는 한국 띄고 대 띄고 일본 이게 맞습니다만은 이 대라는 글자 대신 쌍점을 쓸 때는 가운데 쌍점을 넣으면서 한국과 쌍점 사이, 쌍점과 일본 사이 반드시 붙여 써야만 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오늘은 2020년 12월 27일 이때는 앞부분을 붙이고 뒤에는 띄는데 왜 여기는 다 붙여서 쓰느냐? 밑에 것은 대등한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위에 쓰는 것은 오늘이라는 것을 뒷부분에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줄 때는 앞에는 붙이고 뒤에는 띈다. 그러나 대등한 관계를 나타낼 때는 다 붙여서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2개 이상의 단어, 대부분 이제 3단어인 경우가 많죠. 상중하, 금문동 이런 말 우리 자주 쓰이는 말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가운데점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점을 쓰면서 떼지 않고 붙여서 씁니다. 그런데 상중하를 쉼표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운동 마찬가지고요. 이때는 띄어서 써야만 합니다. 이 쉼표가 들어갈 때는 띄어서 쓴다. 가운데점이 들어갈 때는 붙여서 쓴다. 2가지 무엇을 쓰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차이점을 알고 쓰셔야 됩니다.
또 우리 3.1운동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죠. 이때 가운데 점을 찍습니다. 그런데 밑에다가 원점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 위에는 단어가 이렇게 3개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콤마, 쉼표를 썼는데 이렇게 3.1 운동할 때는 쉼표를 쓰지 않고 원점을 쓴다. 이 점도 혼돈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에는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가 있죠. 근데 이제 중가로를 쓰지 않고 소가로 이 2개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소가로 다음에 중가로로 쓰면서 맞추지 않고 소가로 다음에 대가로를 씁니다. 중가로 쓰지 않는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줄임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줄임표를 쓸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씁니다. 물론 하나만 쓸 때는 마침표가 되죠. 원점을 써서 마침표가 되는데 어느 사람은 2점 찍고 어느 사람은 3점 찍고 어느 사람은 4점 찍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쓰는데요. 원칙적으로 줄임표는 점을 6개 찍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허용하는 게 있습니다. 마침표를 포함해서 마침표 원점을 포함해서 4개로 줄여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줄임표를 쓸 때는 4개를 쓰든지 6개를 쓰든지 해야지 3개나 5개, 2개 이렇게 쓰면은 안 됩니다. 이상 오늘은 국문법의 부정문과 부호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고품격 유튜브 방송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은 제가 소통하고 공부하는 원동력에 대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